안녕하십니까. 이제 회사 변경 제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회사의 주식 교환과 주식 이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교환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해주는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첫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A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B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주식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현재는 각각 별도잖아요. 자, 회사를 합병해버리면 이 B라는 회사는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A로 흡수됐다 라고 하면 회사의 합병력으로는 이게 없어지는데 주식 교환은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회사가 원래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자, 현재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합쳐지고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 두 개의 회사가 아니고 하나의 회사가 되고 B는 없어지겠죠. 근데 이러한 게 아니고 자, B라는 회사를 없애지 않고 A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겠다. 그럴 때, 자, 우리가 회사법에서는 50%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 교환하다 주식 이전은 100%의 자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이란 말이 붙죠. 완전 자회사. 그러면, 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지주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지주회사들. 요만한 회사가 있고, 이 지주회사가 있고, 각각의 여러 회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 지주회사가 이 회사의 모든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주회사가. 그리고 투자자는 이 지주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을 이 회사가 전부 100% 갖고 있는 경우 이것을 완전 자회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 회사가 이렇게 됐을 때 자, 전속회사입니다. 이게. 전속회사는 하나의 회사에다가 자, B라는 회사를 이렇게 이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A에다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B라는 회사의 주주들은 A의 주식의 A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B라는 회사의 주식은 전부 어디가 있다? A라는 회사에 가버렸다. 그러면 B라는 회사의 주주는 전부 이렇게 B-의 주주였었는데 이 주주가 B라는 회사의 주식을 A 회사에 주고 A 회사의 주식을 갖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삼성전자가 있고 여기다가 소니전자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와 소니전자 주주는 다르죠. 그쵸? 근데 이 소니전자 주주가 전부 다 이게 삼성전자 주주가 되고 싶어요. 물론 이제 가상입니다. 그럴 때 이 소니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식을 전부 걷습니다. 주식을 걷어가지고 삼성전자한테 줘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소니 회사의 주식을 100%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 모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니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은 뭐죠?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비율대로.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고 이 소니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 그래서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자, 자기 회사, 소니 회사의 주식을 주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니 회사의 주주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맞바꿔친 거죠. 그쵸? 이러한 것을 주식의 교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성질은 이제 기업을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과 유기적 결합처럼 한다면 주식 교환은 기업을 구성하는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의 유기적 결합을 분리해서 인적 조직을 별도의 법인 주체에게 이전을 흡수시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여기다가 넘기는 거죠. 자, 주식을 넘긴다는 건 뭐죠? 주주가 바뀐다는 거죠, 주주. 그렇죠? 자,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구 주식을 갖는다? 이 회사의 주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만 바뀌어요? 인적 조직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별도의 법인 주체에게 이전. 이쪽으로 법인 주체, 별도의 법인 A, B가 있다면, 자, B라는 회사의 주주가 A라는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의
조직을, 자기의 주주지위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A라는 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인적 조직 변경이지만, 자, 이 회사에 남아있는 물건, 컴퓨터니, 뭐 물건이, 뭐 빌딩이니, 건물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영업, 설비라든가, 이러한 물적 시설이 이 회사로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적 조직의 유기적인 결합을 분리해가지고, 이 인적 조직만 여기에다 별도로 넘기는 것. 이러한 것이 주식 교환이다. 이 주식의 교환 개념을 설명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잡히실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상법에서 또 이 주식 교환 절차가 자세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큰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환이라든가 상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환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먼저 주식 교환을 체결했죠. 우리 합병하고 분할 한번 보십시다. 합병하고 분할. 자, 처음에 합병계약서 썼죠? 분할계약서 썼죠? 마찬가지 주식교환도 주식교환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주총회 승인 받았죠? 승인 받았죠? 그렇죠? 똑같이. 그 다음에 공시를 했죠? 여기도 공시했죠? 여기도 공시했죠? 그 다음에 반대 주식 매수 청구권 인정했죠? 여기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했었죠? 그 다음 주권의 실현조차.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건 뭐냐면 합병의 경우에는 인정이 됐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권의 실효조차는 뭐냐면, 자, 이렇게 회사가 있고, 이렇게 회사가 있고, 이 주식을 전부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을 넘겨주고, 이 주식을, 여기다 주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죠. 그래서 신주가 되는 겁니다.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이 회사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이 회사에다가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새로 받아가는 거죠. 그럴 때 주권 실효 절차, 우리 실권 예고부 최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의 실효 절차를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주식을 반납해라. 주식 반납 안 하면 권리가 없어진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주식과 1대1로 교환이 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회사의 주식이 우량하면 여기 한 주 대 예컨대 여기는 세 주다. 이 회사의 세 주와 이 회사의 한 주 주식을 맞바꿔치겠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서로 바꿔치기다 보면 예컨대 얘가 10주다. 그럼 10주면 어떻게 되죠? 세 주와 0.333주가 있죠. 그렇죠? 세 주와 10주 0.333주를 나눠줘야 되는데 세 주는 나눠주겠죠. 세 주는 나눠주는데 0.33주, 즉 한 주가 안 되는 주식, 이거를 단주라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소에 시작했을 때는 거래소에서 팔아서, 없을 때는 법원의 감정가격에서 한다, 경매가격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후공시, 역시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서도 사후공시가 있었고 회사의 분할의 경우에도 사후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절차, 이 흐름은, 계략적인 흐름은 합병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주식교환, 또 다음에 나오는 주식이전, 별반 차이가 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면, 주식교환 계약서의 작성의 필요성인데, 주식교환은 서로 상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쓰죠. 여러분들, 집 하나 살 때도,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하물며 회사가 몇천억짜리, 이런 걸 서로 이렇게 주식을 교환하고 하는데, 계약서를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주주들한테 뭘 해주게 된다? 알려주고, 그 주주들이 봄으로써 그 합병계약서의 공정성, 그 다음에 반대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주식 교환에 대해서도 그걸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합병계약서 교환, 이제 주식 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주주총회를 열 때, 우리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의안의 요례라든가 이런 걸 전부 기재하도록돼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소집 통지서의 기재사항으로는 주식 교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뭐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또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정관에 의해서 양도 승인의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 뜻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넣어가지고 주주들이 미리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가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자, 주주총회 결의에서 무슨 결의사항이다? 특별결의사항. 이거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주식 교환하고 소규모 주식 교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합병에서도 간이 합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소규모 합병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교환에서도 간이가 있고 소규모가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죠? 자, 소규모는 뭐죠? 이렇게 큰 덩치가 있고 이렇게 조그만 덩치가 있을 때 요게 웬만치 들어갈 때 합병할 때 요게 이 전체 자산에서 5%가 안 되면 그냥 이 큰 회사의 주주총회를 열 필요 없이 이 큰 회사의 뭘로 이사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순 자산액이 2%를 초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큰 회사에 있어서 20% 이상의 주주가 소규모가 아니라 정식으로 하라고 정식으로 합병 절차를 밟도록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식 절차에서 한다라고 이미 합병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교환에 있어서도 이 조그만 회사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소규모 주식 교환에 관한 내용은 소규모 합병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한 거고, 간이가 뭐죠? 간이가 뭐였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회사가 있을 때 이 회사의 주식을 이 회사가 90%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가지고 있고, 자, 이 회사,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으면, 자, A 회사의 절대주주는 누구예요? 대주주는 누구죠? B 회사입니다. 그럼 B 회사 마음대로 A 회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할 때, B 회사와 B 회사의 B 회사 합병할 때 A의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주주총회 열면 누가 옵니까? B가 오겠죠. 그렇죠? B가 와서 또 자기하고 합병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그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본다는 게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 회사의 이사의 결정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A 회사에서 총주주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간이 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근데 간이 합병에 있어서는 뭐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주식 교환에 있어서도 이 간이 주식 교환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사의 승인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식 교환 계약서의 승인인데, 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사가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해주간 2주간 전부터 그 다음에 총액 결의일로부터 6월 이내 똑같죠. 합병, 분할, 지금 주식 교환 다 같습니다. 2주 6개월. 그 다음에 주주들은 이러한 것을 언제든지 보고 그 다음에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든지 그게 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이 이 주식 교환에 있어서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합병에 있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죠? 분할의 경우에서도 만약에 순수하게 분할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관계 아무 관리관계가 없을 때는 필요 없지만 분할 합병 같이 하는 경우는 필요하다라고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의 경우에 그럴 때 이 주식 교환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는 필요하고 분할 경우에는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환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식 교환은 주주 구성에 변동을 생기게 할 뿐이고 재산 상황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다음에 그러한 등사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주식 교환 계약서의 승인인데, 자, 이러한 것을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이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러한 것을 이사가 공시를 합니다. 사후에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주식 교환일이 언제였었고, 그다음 주식 교환일에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 자산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주식 교환으로 이전하여 완전 무회사에 이전한 완전 자회사의 주식 수가 얼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이제 사후에 공시를 하게 되면 이거 6개월 동안 본점에서 비치를 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이거를 열람을 하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주식 교환의 경우는 주식 매수 청구권. 자세한 내용은 소규모 합병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동일하죠. 그 다음에
간이 주식 교환의 경우는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식 교환의 효과가 발생하면, 자,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A라는 회사, 삼성전자가 있고, 이게 소니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니라는 주주들이 전부 자기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전부 삼성전자에 주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받아왔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뭐랄까요? 삼성전자는 뭐랄까요? 신주를 발행해야 되겠죠. 신주를 발행해서 소니전자 주주에게 주식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회사의 주식의 모회사로 이전, 그렇죠? 주식이 이렇게 전부 이전이 됐죠? 모회사로 이전이 되고, 그다음 모회사의 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를 발행한다. 이해되시죠? 소멸되는 회사가 주식을 자기가 모회사 되는 회사에다가 주고, 모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자회사 주주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신주 발행은 주식 교환하는 날에 주식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완전 모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여긴 자본 증가하는 한도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는 이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성, 자, 소니, 합병이 아니죠. 자, 소니가 주주가 자기 주식을 5천원짜리 1000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500만원이죠. 물론 이제 더 있어야 되겠죠. 5천만원 한데 계산을 편리해서 숫자를 적게 합니다. 자, 이 주식을 전부 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소니전자 주주에게, 자, 이 회사의 주식을 똑같이 5천원에 1000주를 줍니다. 그러면 동등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니는 삼성전자의 주식, 소니 주식은 없어졌죠. 소니 주식은 없어졌습니다. 그쵸? 그렇게, 자, 삼성전자가 소니 회사의 주식을 가져오면서 삼성전자가 소니 회사의 주주에게 5천원짜리 주식을 1000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가 늘어날까요? 삼성전자는 기존에 있던 자본에다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을 했죠. 그쵸? 자본을 발행했기 때문에 500만원의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삼성전자가 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소니회사의 주식을 자기가 갖고, 그다음 삼성전자의 주주에게 주식을 새로 발행하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등의 임기인데, 이런 경우도 아까 우리 합병의 경우에도 봤었죠.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 퇴임한다.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등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고요. 변경 등기. 자, 주식 교환의 무효선은 뭐 여러분들이 다른 지금까지 합병의 무효라든가 분할 무효, 합병 무효, 분할 무효하고 대동 소유합니다. 그래서 큰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주식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식 교환을 할 때 뭐 하자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실체적인 주주 간의 평등을 침해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이 된다. 자, 제소기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자, 6개월도 똑같죠? 6개월 내에 소위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효 원인은 주식교환 계약 자체에 착오 등이 있고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주총의 승인 결의 부존재가 있다든지, 주총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했다든지, 그러한 경우죠. 그러한 절차 위반의 경우에, 중대한 절차 위반의 경우에 그러한 무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제 내용들이 그러한 경우는 되고,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청사인 하나에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는 주식교환 무효의 소유의 제소권자가 되나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채권자는 어떤 권리라고 했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무효를, 주식 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에 관한 것은 뭐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여러 가지 내용은 다 같습니다. 무효 판결의 효력도 다 지금까지 합병 무효와 분할 무효 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반환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주식과 소니전자 주식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자,
주식을 반환하고 삼성전자는 소니 주식을 원래 소니 주주들한테 나눠주겠죠. 그렇죠? 주식이 반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세적 불소급표가 있고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본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됐다가 되게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원고가 필수하게 되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